안녕하세요. 저도 은퇴하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 온라인 쇼핑몰? 그렇게 크게 자본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또 필요한 어떤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 쇼핑몰을 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나와 있고 강의도 나와 있어서 선뜻 강의에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한 번에 내기에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 시작하니까 잘 듣고 하자. 그래서 선뜻 강의료를 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말이 있었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이 되는 데는 어디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로망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사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로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해외 직구 대행업 등록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본 입장에서는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을 운영했지만 매일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신상 올려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걸 강의를 듣고 바로 시작하면서 또 포르투갈 여행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포르투갈 여행을 거의 한 2주를 하고 왔는데 2주 동안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지를 못했답니다. 결국 1년 만에 수익 없이 온라인 쇼핑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죠. 뭐, 돈 주고 배운 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음,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직구 대행업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 소싱에서부터 고객 응대, 배송 처리, 세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정말 과감하게 시작했지만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경험하고 팀원 사태로 그냥 접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거 첫 번째는요, 상품 소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은 강의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트렌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기 있는 제품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유통 마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가격도 해외 직구 대행업의 경우에는 정식 유통사가 아닌 이상 최저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죠. 마진율이 낮은 건 물론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죠. 현실적으로는 초기 자본 없이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진이 10 내지 20% 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좀 더 많이 판매해 보고자 광고를 낸다면 광고비, 수수료, 환율 변동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되는 것은 고객 응대 스트레스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고객 응대가 매우 중요한데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끔 반품도 들어오는데 반품인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해외에다 이 반품 물품을 어떻게 반품하겠어요. 그래서 반품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요.
또 24시간 고객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의 들어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문의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소싱해서 물건 올려놓은 것 자체도 저도 잘 모르는 물건이니까 초보 때는 다 그렇겠죠. 그리고 배송 일정 확인 들어오면 그것도 일일이 확인하는 거 그런 것을 뭐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할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어디서나 노트북 하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 매여서 내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였고요. 그래서 나처럼 1년 만에 폐업 이렇게 접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잘 시작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오늘은 이걸 잠깐 정리해 봤어요. 우선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장 조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적고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것, 틈새 시장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석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키워드 도구 이런 걸 사용해서 좀 찾아봐서 해야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소싱을 좀 차별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해외 쇼핑몰 제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물품. 이렇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을 찾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나의 그런 컨텐츠에 이런 마케팅을 올리는 것 같이 병행해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그냥 적었습니다. 뭐 쿠팡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뭐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분명히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강의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행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어떤 뭐 쉬운 게 있겠습니까? 다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일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일 12시간 이상 인터넷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9 to 6 이런 직업에서 근무하다가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인터넷과 살아야 되니까 컴퓨터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큰 같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 단순한 꿈과 로망으로 시작했다가는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과 돈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을 잃는 거니까 어, 좀 실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철저한 그런 시장 조사, 차별화된 전략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하는 것도 좋겠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저같이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1년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 폐업했던 거 12월에 지금 폐업 신고 내고 또 부가적으로 이런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아유 그래 한번 정리는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